안녕하세요. 고품격 허세방송 허세미술관의 이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시슬레이즈 블루라는 주제로 시슬레가 다른 인상주의 화가들과 구별되는 특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모스. 자, 알프레드 시슬레가 영국 화가입니다. 보통 인상주의 화가들과 같이 활동을 했으니까 프랑스 화가로 알 수도 있는데 영국 이민자 가족 출신이고 아버지가 유능한 사업가로 부유한 가정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어머니는 음악을 전공한 교양 있는 분이었고요. 이 시슬레만이 가진 다른 인상주의와 구별되는 이 키워드를 이제 요약을 하면 영국 남자다 보니까 영국 특유의 마치 모던락의 그런 슬픈 감수성이 있는 그런 느낌이 이번에 보이더라고요. 시슬레 하면 하늘을 매우 매력적으로 그리는 화가이죠. 르누아르처럼 봄이나 따뜻한 색감을 그리는 화가와 다르게 추운 겨울 그리고 눈, 이런 서리 같은 이런 분위기를 되게 좋아합니다. 이 화가의 그림에서는 공통적으로 블루 컬러, 차갑거나 혹은 시원한 느낌이 드는 이런 컬러를 자주 구사한다는 점, 그리고 이 화가가 도시보다는 주로 시골 풍경을 더 좋아했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영향을 받은 유명한 화가들이 많은데 먼저 사실주의 풍경화의 최고의 거장 중에 한 분인 카미우 코로, 그리고 도빈이라는 이 풍경화 사실주의죠 역시, 그리고 사실주의의 원조 화가 쿠르베의 풍경에도 영향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죠. 자, 그리고 이분의 친구들이 다 그 유명한 인상주의 스타들이죠. 모네, 르누아르, 바지유 등등입니다. 초기에 미술학교를 가는데 에콜 데 보자르라고 해서 왕립 아카데미의 전통을 잇는 유명한 파리의 대학교들의 연합을 에콜 데 보자르라고 하는데 어쨌든 괜찮은 학교에서 그림을 배웠죠. 근데 거기에서 르누아르, 바지유, 모네 등 이후의 인상주의 화가들이 될 그 젊은 작가들을 친구로 만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 샤를 글레르라는 신고전주의 화가 거장으로부터 사사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큐를 보면 르누아르, 바지유, 모네 등이 막 되게 소묘만 계속 시키니까 되게 짜증내는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작가가 누구길래 그렇게 지루하게 가르칠까 했는데 그림 보니까 꼭 그렇게만 볼 수 없는 게 진짜 엄청난 실력자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신고전주의 그림을 보면 이런 게 느껴집니다. 와, 진짜 표현력은 이미 갈 때까지 갔구나. 이젠 카메라도 등장하고 인간의 표현력이 최고의 고점까지 찍는데 이제 화가들이 그릴 게 뭐가 있을까를 봤을 때 인상주의의 탄생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인간이 뭘 그릴까요? 더 잘 그릴 수가 있을까요? 표현력으로 따지면? 오히려 이 스승으로부터는 영향을 거의 받았다고 보기 힘들 것 같아요. 기본적인 소묘력 정도는 잘 배웠겠죠. 자, 오히려 1864년부터 초창기 시대에 라셀르생 클루라는 곳에서 그림을 그렸을 때 주로 코로풍의 사실주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라셀르생 클루에서 바지유와 주로 작업을 했거든요. 인상주의 친구죠. 프레데리크 바지유라는 친구가 그린 가죽 초상이거든요. 시골에서 그린 건 아니지만 어쨌든 바지유와 성향이 얼마나 다른지를 알 수가 있죠. 인상주의 화가들도 각각의 성향이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 바지유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 당시에 실내의 정물을 그리거나 인물을 많이 그렸죠. 혹은 누드화도 많이 그리고요. 시슬레 같은 경우에는 인물을 강조해서 그린 그림이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색감도 사실주의풍으로 조금 딱딱한 편이죠. 자, 이 당시에 시슬레의 그림들이에요. 지금부터 이 그림풍은 약간 코로의 느낌이 나죠. 약간 서정적인 느낌도 있고, 이때 이미 플랭에어라고 해서 어렵게 외광파라고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바깥에서 직접 풍경을 보고 완성을 하는 거, 모네도 그렇지만 시슬레도 실내가 아닌 바깥에서 그림을 완성하기로 보통은 알려져 있죠. 피사로가 실내에서 완성한 반면에 시슬레는 바깥에서 주로 완성을 했다,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고, 아직까지도 완전한 시슬레가 나오지 않았죠. 좀 딱딱하게 사실주의 풍으로 약간 경직되어 있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마를로떼라는 시골에서 그린 풍경인데 아직도 좀 딱딱하고 평면적으로 그렸다는 게 조금 특이하더라고요. 의도적인 평면성을 추구한 것 같지 않은데 아직도 고갱이 나오기도 전인데, 그렇게 따지면 평면성을 이전 화가들도 좀 실험을 했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도끼로 나무를 자르는 나무꾼일 수도 있고 농부일 수도 있는데, 그 시골의 일상을 그린 걸로 보면 약간 쿠루베 스타일의 사실주의적인 그림을 그렸다는 게 보이죠. 이때 코르뿐만 아니라 쿠루베의 영향도 많이 받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66년도에 마리라는 부인을 만나고 이때부터 이제 동거를 하고 이후에 이제 아들, 딸 둘을 낳거든요. 아무튼 혼인신고는 아주 뒤늦게 합니다. 영국 가서. 같은 시리즈 그림이죠. 밤나무 가로수길, 같은 지역입니다. 이 그림은 아까 이 그림에 비해서 조금 선명해 보이죠. 근데 이 작품이 약간 사진 때문에 채도가 떨어진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비슷한 풍의 그림. 코로의 뭔가 몽환적인 분위기까지는 느낌이 안 나죠. 시슬레가 아직은 자신의 스타일을 찾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시슬레에게 큰 시련이 닥칩니다. 화가들 뿐만 아니라 이 프랑스 사람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줬을 거예요. 이 전쟁은 시슬레 인생에서 큰 불운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보불전쟁이라고 부르는데, 저는 이런 좀 어려운 한자어 이제 안 썼으면 좋겠어요. 그냥 쉬운 말로 그냥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이라고 하면 될 걸 굳이 요즘 말로 알아듣기 힘든 그 한자어를 굳이 쓸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프로이센은 지금의 독일을 말합니다. 독일로 통일되기 전에 프로이센이 오스트리아 빼놓고 독일을 거의 통일했거든요. 이때 프랑스와 전쟁을 하는데 이때 프랑스가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으로 시슬레 아버지 사업이 망하게 되거든요. 이전까지는 아버지의 도움으로 그림을 여유있게 그렸거든요. 다른 인상주의 화가들에 비해서는 재정적으로 여유 있는 편이었어요. 근데 이때부터 가난이 시작이 됩니다. 고난의 시작이죠. 이때부터. 근데 결혼도 했고 애까지 있는데 이때부터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무렵에 살롱 전시의 작품을 출품하게 되거든요. 자료에 따라서 살롱전 첫 전시가 68년도라는 말도 있고 66년도로 본 것도 있고, 어떤 기록에는 70년도로 보기도 하거든요. 정확한 정보조차 다른 인상주의 화가들에 비해서 적다는 거겠죠. 어쨌든 이 무렵에 살롱전 전시를 하는데, 제가 본 자료에 따르면 생마르탱 우나 정경 이제 두 작품을 그렸는데 전시를 했대요. 살롱전에 전시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상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상을 못 받고 잊혀지죠. 그림도 거의 안 팔리던 시절입니다. 이렇게 좋은 그림을 안 샀어요. 생마르탱 운하 전경이라고 해서 파리의 굉장히 운하를 그린 풍경이죠. 제가 봤을 때는 채도가 조금 더 높을 것 같습니다. 실물로 보면. 그래서 이때부터 시슬레적인 느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인상주의 화가들과 같이 연구를 하면서 이런 그림풍이 나오게 되는 거죠. 모네와 더불어서 우리가 아는 그 인상주의 그림풍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그렇지만 이 블루, 하늘 이런 게 돋보이죠. 물론 그림에 따라서 터치 실험을 하기 때문에 굵은 단조로운 터치가 있을 때도 있고 터치가 짜잘한 터치도 있을 때도 있는데, 삐사로에 비교하면 굵은 편에 속합니다. 시슬레는 이런 블루 컬러를 어느 화가들보다 정말 맑게 시원하게 구사를 하는구나를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약간 난색이 주조인 그림에도 블루는 베이스로 깔려 있습니다. 자, 이때가 프로이센과 프랑스 전쟁 때문에 부기발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던 집과 스튜디오가 파괴됐거든요. 루베신느라는 이 시골로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의 작품이래요. 눈이 왔을 때 그림을 그렸습니다. 시슬레는 다른 어떤 화가들보다 눈을, 설경을 정말 좋아했던 화가입니다. 설경 플러스 시골이면 엄청 환장을 하는 거죠. 차가운 것에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그런 화가죠. 비슷한 동네죠. 아흐정뚜이라는 곳에, 여기서는 이제 사람이 좀 사는 마을 꽤 중심가에서 그린 것 같아요. 지금은 여기에 차도르겠지만 옛날엔 다 마차가 다녔죠. 이때만 해도. 이 그림풍과 조금 비슷한데 다른 그림에 비해서 따뜻한 컬러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 기본 베이스는 블루가 깔렸다는 게 여기도 보이죠. 사람을 그릴 때는 거의 실루엣 정도만 디테일을 그린 경우가 없습니다. 모네도 디테일을 그릴 때는 가끔 있었거든요. 눈, 코, 입 정도. 시슬레는 사람을 그릴 때 더 많이 흐리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컬러의 그림 중에 하나인데,
빌네보라 가렌의 달이라는 작품이에요. 나중에 여행을 가면 정말 파리 도시에만 머물 게 아니라 진짜 근교에 퐁탱블루 숲 근처의 마을을 구경하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디테일을 생각하고 알라 프리마라고 하죠. 덧칠을 거의 하지 않고 초벌, 중벌로 해서 거의 수정을 하고 마무리를 하지 않고 초반에 그 터프한 그 터치 그대로 남겨두는 게 적나라하게 보이는 그런 작품이죠. 시슬레의 다른 그림에 비해서 가장 맑은 하늘을 표현한 작품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터치를 아주 굵직하고 간결하게 파스텔 톤으로 정말 맑게 색감을 구사했던 그림이죠. 누가 떠오르지 않나요? 인상주의 그림 좋아하시는 분들? 모네가 떠오르죠. 첫 인상주의 전시회가 1874년이잖아요. 이때 출품한 작품입니다. 여기도 역시 루베 시엔느 이 시골 근처의 마을에서 그린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부에상의 안개라는 작품인데 모네와 영국에 간 적 있죠. 그 목적은 뭐 보물전쟁 피한 것도 있다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템즈강에서 뿌연 안개를 보고 모네가 많이 연구를 했거든요. 이게 이제 모네를 따라했다는 걸로 보면 안 돼요. 같이 연구를 해서 서로의 그림이 비슷한 게 여기서 보이는 겁니다. 해돋이 인상도 약간 이런 비슷한 풍의 색감을 구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네가 떠오르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모네의 인상주의의 대표자 해돋이 인상 그 그림을 더 많이 알기 때문에 오히려 이 그림이 모네를 따라한 걸로 볼 수 있으나 같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았다고 보는 게 더 맞겠죠. 그래서 만약에 르누아라는 비평가가 인상 해돋이 모네 그림보다 이 작품을 더 적나라하게 위트있게 디스하고 깠으면 시슬레가 훨씬 더 유명해진 화가가 될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초반에 비판을 받으려면 제대로 까여야 더 유명해진다는 거죠. 해돋이 인상 못지않게 되게 뿌연 매력이 있어요. 어쩌면 그 비평에 따라서 부에상의 안개란 작품이 모네보다 훨씬 더 유명한 작품이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의외의 작품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와, 정말 색깔 세죠. 시슬레 그림인가 싶기도 한데 물론 이 특유의 맑은 파란 색깔을 보면 시슬레 파란 색깔을 맞는데 가을이라서 이렇게 단풍이 물들은 거를 그대로 표현해서 이런 걸 수도 있으나 어쨌든 같은 붉은 계열도 보통 화가들은 채도를 다운시켜서 그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의외의 엄청 센 컬러를 썼을 때의 작품이다. 센 컬러의 작품이 일관성 있게 등장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의외의 컬러를 그린 특이한 작품. 그러니까 뭔가 계절의 변화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풍경을 그린다는 건 자연을 좋아하고 자연에 관심이 많은 거니까. 이제 이때가 마를리 르후아라는 곳으로 이사했을 때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 화가가 겨울을 더 좋아하거든요. 따뜻한 계절보다. 그러니까 첫눈, 첫서리 이런 거에 큰 의미를 두는 것 같아요. 우리가 첫눈에 연인들이 이제 의미를 두는 것처럼 이 자연을 사랑한 이 화가에게는 첫서리조차 그 되게 인상적인 풍경이었던 겁니다. 첫 흰설이란 작품인데 당연히 아침이겠죠. 그 서리가 꼈을 때의 그 장면을 재빠르게 그린 거죠. 그래서 약간 터치를 보면 추워서 빨리 그리려는 게 좀 보이지 않나요? 터치가 아까에 비해서 좀 여유롭지 않고 뭔가 빨리 그리려는 그런 게 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게 보이네요. 보세요. 눈 엄청 좋아한다고 했죠. 친했던 르누아르와 성향이 엄청 다르다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르누아르는 눈 쌓인 풍경을 저는 잘 본 적이 없거든요. 르누아르가 색감을 써도 되게 따뜻하고 붉은 노란 계열의 그런 터치도 되게 부드럽게 쓰죠. 성격도 온화한 편이고 르누아르가 눈을 되게 싫어했나봐요. 눈을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 눈은 자연의 피부병이다. 자연의 나병이다 이런 표현을 했대요. 그 예술가들은 이런 표현도 창의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군인들도 눈을 되게 창의적으로 부르거든요. 눈이 쏟아질 때 제가 강원도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눈 떨어질 때 군인들은 울려고 합니다. 눈 쓸어야 되니까 새벽까지. 눈 떨어진 거 보고 하늘에서 쓰레기 떨어진다고 했거든요. 그게 생각이 나는데 근데 그에 반해서 시슬레는 눈하면 환장을 하죠. 그래서 눈 쌓인 설경을 정말 좋아한다는 것을 또 여기서도 알 수가 있죠. 마를리 아까 그 비슷한 동네에서 그린 설경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때가 가을이고 첫설이 내리고 이때가 이제 눈 엄청 왔을 때의 그 동네를 그린 거겠죠. 여기서 같은 눈이지만 약간 옐로우나 이제 따뜻한 그 컬러를 입힐 수도 있어요. 따뜻한 느낌의 설경을 얼마든지 연출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차가운 이런 느낌이 들겠죠.
추위와 그 우울한 그런 감정이 더 잘 느껴지도록. 터치가 되게 파격적이죠. 거칩니다, 터치도. 제가 아까 영국 감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실제 영국 남자이기도 하고 영국 출신의 유명한 모던 락 밴드가 많단 말이에요. 아일리시 밴드도 그렇고. 근데 그런 음악들이 되게 슬픈 감성, 우울한 감성인데 되게 서정적인 그런 멜로디가 많단 말이에요. 약간 그런 감성이 느껴지는, 영국 출신이다 보니까 그런 감성이 저는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경쾌한 분위기에 시원한 컬러를 구사했죠. 티센에서 봤던 제일 좋아하는 작품 중에 하나인데, 경쾌한 맑은 하늘 컬러, 무심한 이런 거친 터치. 제가 봤을 때는 투박한 인간미가 더 잘 나는 그림이 더 높은 평가를 받게 되는 시대가 이때부터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그렇다는 거를 이제 증명하는 게 되게 투박하다는 거잖아요. 형태도 좀 어색할 수 있고 터치도 어설플 수도 있고, 이런 투박한 매력이 이제 하나의 미학이 된다는 거를 보여주는 그림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때가 1876년도에 이 포트마리라는 동네가 완전히 이제 난리가 났었죠. 홍수 때문에 완전히 물에 잠기고, 이 동네가. 그래서 이때 시리즈 그림이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근데 이 신기한 풍경을 관심 있게 본 게 시슬레이였던 거죠. 다른 그림 보면 너무 재밌어요. 처음에 이거 봤을 때, 야, 이 풍경 진짜 멋있다. 어디 동네길래 여기서 그렸지? 프랑스에도 베니스 같은 동네가 있나 보다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근데 그게 아니라 홍수 때문에 난리가 난 이 풍경을 그렸는데, 어떻게 보면 좀 욕먹을 수도 있는 거죠. 진짜 난리가 나는데 한가하게 시슬레는 여기에서 이젤 깔고 분명히 그림을 그렸을 테니까. 또 특이한 게 뭐냐면, 이 당시에 집이 무너지고 다리 파괴되고 이제 이런 게 되게 많았겠죠. 근데 그런 풍경은 그리지 않고 마치 베니스의 물에 잠긴 도시처럼, 원래 그런 것처럼 그렸다는 게 되게 특이한 거예요. 주제 설정 자체가. 이것도 연출이거든요. 뭘 보여주냐가 풍경 화가들에게는 이제 연출이죠. 이제 인상주의 특성상 실제를 봤으니까 이랬을 테지만, 피해받고 고생하는 포트마리의 마을 주민의 힘든 모습을 그린 게 아니라 그 자연의 현상으로 그냥 본다는 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또 다른 제가 좋아하는 매력적인 그림 중에 하나인데, 이 그림이 아마도 오르세 미술관에 있었던 것 같은데, 분명히 봤는데 기억에선 지워진 작품. 시슬레 그림을 파다가 다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 그림. 제가 봤을 때는 시슬레의 특성상 채도가 좀 더 맑지 않을까, 실제 보면. 왜냐면 사진과 실물과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나 그리고 옮겨와서 배 타고 왔겠죠, 시슬레도. 생소한 경험을 했겠네요. 그래서 여기서도 같은 장면을 그렸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볼 수가 없는 정말 이국적인 풍경을 연출했다는 점에서 되게 매력적인 그림이라고 봅니다. 북이발의 생강이라고 해서 생강 근교의 마을에서 그렸을 때 그림인데, 색깔 정말 경쾌하죠. 차갑게 그릴 때는 되게 우울한 감성을 잘 연출하고, 뭔가 경쾌한 감성으로는 시원한 아이스크림 같은, 혹은 비온 이후에 그런 진짜 쾌적한 그런 분위기를 정말 잘 연출한 것 같습니다. 인상주의 화가 중에 가장 맑은 컬러를 구사했던 화가라고 봅니다. 모네도 그랬지만 시슬레가 블루 컬러를 정말 어느 누구보다 잘 구사했던 화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그림에서는 터치의 실험을 한 것 같아요. 거친 느낌으로 불규칙한 하늘의 모습을 터프하게 구사를 했죠. 새벽이니까 이날 조금 비가 오려는 것 같기도 하고, 굴뚝하면 저번 시간에 피사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후에 사회의 변화에 정말 많은 관심을 가졌던 피사로는 사회의 문제, 사회의 변화, 계층 갈등,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면, 피사로는 자연의 변화, 시간의 변화, 이런 것에 더 관심이 많지 않았나, 그렇게 구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그림도 꽤 유명하죠. 루베시엔느의 눈 내리는 풍경. 사람을 실루엣으로 딱 그려서 우울한 감정을 또 잘 연출한 것 같고, 역시 푸른 계열이 좀 깔려있죠. 그냥 눈을 하얗게 그린 게 아니라 약간 이제 보시면 블루 그레이 계열의 컬러를 구사했는데, 그레이가 보통 탁한 색깔로도 볼 수가 있는데 탁해 보이지 않게 그린다는 게 이 시슬레의 또 매력이라고 봅니다. 눈 쌓인 풍경을 정말 사랑했던. 바깥에서 그림이 얼마나 춥겠어요. 다른 그림에 비하면 터치가 되게 무심합니다. 추우니까 빨리 그려야 되니까 더 세 보니까. 보세요, 여기서는 약간 디테일이 있거든요. 근데 추운 날 풍경 보면, 새벽도 추우니까 약간 터치 떨면서 그래도 이렇게 그렸나? 진짜 추우니까 이 터치 보면 좀 날아가죠. 그래서 더 매력적인 게 있습니다.
1880년대부터 모리시르 루앙이라는 지역으로 오거든요. 이때가 어떻게 보면 뭔가 자신만의 화풍을 완성한 안정기 혹은 전성기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봤자 계속 가난하게 삽니다. 그러니까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에 되게 드문 작품인데, 시슬레가 실내에서 그렸을 때 정물이에요. 붉은 계열도 쓰고, 근데 역시 화이트에는 푸른 계열의 컬러가 보이고, 근데 정물인데 여기 좌우대칭 못 맞췄네요. 직업병이다 보니까 예전에. 추운 날 또 바깥에 나가셨네요. 보세요. 또 첫서리를 그렸어요. 80년대 첫서리. 시슬렉에는 첫서리는 사랑하는 자연과의 의미 있는 날이에요. 바깥에 나가야겠죠. 이른 아침에 첫서리를 또 빨리 포착한 것 같고, 터치가 되게 짜잘하죠. 다른 그림에 비해서. 조금 우울한 감성의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사람은 차가운 감성이 있어요. 또 추운 날 바깥을 나가십니다. 이번에는 비누이라는 지역에 바람 부는 날에 그린 작품이에요. 나무 흔들리는 게 느껴지는 것 같은, 대기의 그런 차가움, 공기 소리가 들린 것처럼. 지금 방송하는 현재 바람 소리가 들립니다, 바깥에. 이번 주가 바람이 되게 세게 불더라고요. 여기와 좀 비슷한 날인 것 같아요. 좀 약간 흐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봐도 진짜 아우 춥다, 바람 진짜 세게 분다, 집에 빨리 들어가고 싶다, 라면 먹고 싶다라는 기분이 느껴지는 이런 비누이에서 그린 작품이죠. 프랑스 바람은 왜 이렇게 어려울까? 저 고등학교 때 프랑스어 배웠는데요, 기억에서 다 사라졌습니다. 아는 거라고는 부부제플로 꼬망 이러고밖에 몰라요. 되게 매력적인 컬러의 작품, 색깔을 가장 다채롭게 쓴 작품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쌍블롱의 나무 구속이라는 작품인데, 푸른 원색을 되게 세게 구사를 했고, 또 보색, 붉은 컬러, 그리고 그린 계열, 세 개의 원색을 아주 세게 구사한 작품이죠. 그렇다고 해서 엄청 튀거나 하지 않아요. 신인상주의 쇠라가 나오기 전이거든요. 그래서 원색을 겹쳐 쓰는 거를 시슬레도 연구를 했네요. 제 기억으로는 85년도부터 그 피사로도 그렇고 점엽벽을 연구했거든요. 원색을 구사하면서 야수파처럼 튀거나는 느낌이 아니라 되게 맑아 보인다는 게 이 그림의 매력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 작품은 하늘 맑았을 때의 풍경인데, 제가 봤을 때는 바람이 되게 세게 불었을 때가 아닐까.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구름이 되게 빨리 움직이는 날 있죠. 그런 날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목도 폭풍의 영향이라고 이제 써놨어요. 어떤 때 그렸는지를 부연 설명을 해줍니다, 제목으로. 모레라는 이제 동네에서 그린 다리 풍경입니다. 시슬레가 같은 풍경을 반복적으로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그린 작품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맑은 날 화사한 풍경의 이 포플러 길이에요. 여기는 가을인 것 같아요. 같은 해에 여기가 먼저이고 봄이나 여름이겠고, 여기는 단풍이 진 걸로 봐서는 가을이겠죠. 그리고 이후에 포플러 나무 길인데 조금 이동을 했을 때의 길이네요. 요거는 약간 연두빛이 나니까 봄일 수도 있겠고, 요거는 여름일 가능성이 많겠네요. 그죠? 시슬레는 계절의 변화에 굉장히 민감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중간에 요 그림을 그렸거든요. 도난을 3번이나 당했습니다. 결국 찾았어요. 그래서 유명한 작품인데, 모리시르 루앙의 포플러 나무의 길, 아까 그 네 작품 시리즈와 비슷한 곳에서 그린 작품이죠. 초가을인 것 같아요. 여름 약간 지나서 터치를 엄청 흐리고 있죠. 픽셀을 아주 거칠게, 그 원색을 겹쳐서 쓴 그런 매력이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약간의 그 신인상주의의 영향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원색을 겹쳐서 썼으니까. 이 그림이 유명한 것 같진 않은데, 오늘 보여드리는 작품 중에 와 색감 미쳤다 싶은, 와 너무 시원하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맑고 따뜻한데 시원해, 요런 느낌? 그 너무 기분 좋은 날, 비가 오고 몇 시간 뒤에 정말 하늘 깨끗한 날 있잖아요. 그때를 본 것 같아요. 마을도 그러니까 더욱 정겹고, 반사되는 요 하늘 느낌도 너무 경쾌하고. 그래서 오늘 그림 중에 제가 좋아하는 베스트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요게 역시 같은 동네에요. 모리시르 루앙의 마을인 것 같습니다. 이런 그림 보면 정말 여기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하죠. 꼭 가야겠네요. 너무 궁금해요. 가면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현실과 그림의 세상에 구별을 하는 재미도 있어요. 여행 가면 실제는 이렇구나를 느끼는 재미가 있는 거죠. 뭐 환상을 깨도 상관없고 그냥 궁금합니다, 어떤 곳인지. 자, 그리고 역시 같은 동네의 성당인 것 같은데, 이런 색감 보면 모네의 그런 느낌도 좀 나는 것 같고. 근데 관찰을 엄청 열심히 했다는 게 뭐냐 하면, 만약에 연출을 했다면요, 여기 가려진
어두운 그림자는 안 그렸을 겁니다. 예, 이전에 낭만주의 이전에 바로 그때 풍경화들 보면 이 가려진 그림자까지 이렇게 그려놨죠. 그래서 더욱 현실감 있게 느껴진다는 거. 근데 여기서 이제 갑자기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인상주의를 이론상으로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인상주의를 책으로나 혹은 이론으로 공부를 하면, 아, 인상주의 순간 포착이구나, 뭐네, 그치, 바깥에서 눈에 본 거를 딱 그대로 그린다, 이렇게 이해하면 좀 오해가 있는 게 뭐냐면, 인상주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카메라처럼 순간 포착해서 똑같이 그려서 좋아한 게 아닙니다. 순간을 딱 포착하고 그렸는데 일단 꾸밈 없는 그런 것도 있겠고, 근데 색감 자체는 인상주의 특유의 그 감정을 전달하기 때문에, 인간미를 전달하기 때문에 시슬레나 모네의 혹은 피사로의 감성을 이런 터치나 색감으로 전달하기 때문에 매력이 있는 거예요. 사실 똑같이 그렸다면 인상주의가 아니죠. 오히려 인상주의를 기억할 때 순간 포착이 인상주의의 전부인 걸로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인상주의의 진짜 매력은 터프한 터치와 색감이 진짜 인상주의 매력이거든요. 그거를 꼭 알아야 되지 않나. 그림을 이론으로만 공부하면 와닿지 않거든요. 문자로 공부하기 전에 그림은 직접 자신이 느끼고 이론을 봤을 때 동의를 해야 이게 자신의 이제 이런 지식이라든지 이런 게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고등학교 때 이론으로 인상주의 공부했으면요, 전혀 못 외웠을 겁니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요 무렵에 노르망디 지역에 갔을 때의 수로를 그렸나봐요. 요 색감도 되게 심플하죠. 그린과 블루가 주조색인 작품입니다. 이 시슬레의 말년이거든요. 1896년부터 건강이 안 좋아져요. 짧은 인생을 사시는데 이 무렵에, 그러니까 건강이 되게 안 좋았을 때라는 걸 좀 알고 이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렁강의 오두막집이라는 작품입니다. 여보, 그림이 조금 차가워졌죠. 시슬레의 그림치고 탁한 색감이 여기서 이제 나오네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좀 보입니다. 자연, 그러니까 바다에서 바위를 클로즈업을 하는 그림을 이전에는 보지 못했거든요. 영국에 두 번째 여행 갔을 때예요, 부인과. 그래서 웨일즈에서 혼인신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영국 갔을 때 랭랜드라는 지방에 가서 근교에 바닷가가 있잖아요. 거기에 그 바위를 클로즈업해서 그렸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그린 풍경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시슬레 그림치고는 좀 새롭죠. 약간 보랏빛의 이런 컬러를 쓰기 시작했다는 게 보이네요. 딱 봐도 드로잉 제품이죠. 파스텔로 그린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전에 시슬레가 파스텔로는 거의 그리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말년에 파스텔로 그리는 이제 화가들 특징을 보면 드가 같은 경우 시력이 안 좋아진 게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건강이 너무 안 좋아지다 보니까 시슬레도 역시 붓으로 이제 오랫동안 그리기 힘들 정도로 힘들어졌을 때가 아닐까. 이게 드로잉 파스텔은 빨리 그리고 이제 문지르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재료로 그린 것은 건강에 이제 악화도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랭랜드에 갔을 때 웨일즈에서 혼인신고를 하게 되거든요, 이 무렵에. 이제 다시 돌아왔을 때 이분은 프랑스인이 되고 싶어 했어요. 왜냐면 시민권을 신청했거든요. 근데 97년도에 프랑스로부터 시민권을 거절당합니다. 만약에 돈이 많고 유명한 화가였으면 시민권 거절당하지 않았을까. 그만큼 무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렵에 조금 이제는 알려지기 시작하고 그림이 팔릴 시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돌아가시죠. 1899년도 59세의 짧은 생을 마감하고 돌아가십니다. 안타까운 화가죠. 두 자녀를 남기고 돌아가시잖아요. 걱정이 돼서 인상주의 친구들이 그림들을 경매로 팔아서 자녀들을 도와줬대요. 알프레드 시슬레 정리를 요약하면, 이 화가는 어떤 화가들보다 블루 컬러의 하늘을 잘 그리고 매력있게 구사했다는 점, 그리고 도시보다는 주로 시골 풍경을 좋아했고, 특히 시골 중에서도 첫 설이, 첫 눈이 오는 그런 계절의 변화에 정말 민감한 영국 감성의 특유의 서정적인 약간의 우울한, 그러면서 시원한 그림을 터치와 색감으로 녹여낸 화가라고 봅니다. 끝까지 방송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안이었습니다.